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무님. 네, 추위 조심하시고. 네네. 자, 이렇게 추운데 더욱더 오싹하게 만들어 주실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요번 제보는 제가 평소에 보내드리던 이야기보다는 좀 짧은데요. 네. 제 아는 지인이 어렸을 때 겪었던 어떤 소름 끼치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게 당사자보다도 부모님들 입장에서 들을 때 가장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네네. 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제보자를 B라고 할게요. 음, 네, 이 B는 저와 친구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지인이에요. 이 사람이 평소에는 굉장히 유쾌한 타입인데 안타깝게도 정말 뭐랄까 술버릇이 굉장히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술을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궁합이 많이 나쁜 편이죠. 본인도 그 사실을 알긴 하는데 그렇다고 술을 끊자니 그건 너무 싫다고 해서 그냥 지금도 완고하게 주당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B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 10살에서 11살 때쯤 음, B는 굉장히 대가족이 함께 살거든요. 그래서 B의 가족들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모여서 가족끼리 여행을 다니는 연례 행사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여행 장소는 바닷가, 그것도 강릉 쪽에 있는 작은 콘도였다고 해요. 아마 요즘 세대 사람들은 콘도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도 좀 있을 텐데 지금으로 따지면 리조트나 펜션 아니면 뭐 작은 데는 모텔 정도 그런 느낌의 숙박시설 같은 곳이에요. 네. 안에는 주방 같은 조리시설도 달린 가정집 같은 곳, 확 와닿게 얘기하자면 에어비앤비 비슷한 곳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네네네. 주로 수학여행 같은 행사 때 대량으로 빌려서 머물던 곳인데 할아버지 때부터 형제가 많았던 데다가 이 B와 또래인 사촌만 7명 정도였다고 해요. 맞네요. 그러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숙소를 빌리는 건 좀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콘도 쪽을 찾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B는 좀 워낙에 흥이 많은 사람인데 이게 본인뿐 아니라 거의 집안 내력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가족끼리 모였다 하면 진짜 굉장한 놀자판이 나는데 그날은 평소보다도 더 심했다고 합니다. 나이 어린 사촌들, B 이런 친구들은 방 안에서 그냥 따로 놀고 어른들은 거실에서 술을 막 들이키는데 얼마나 소란이 심했으면 그 어릴 적에도 짜증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대요.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니까 시간은 어느새 자정이 됐고 사촌들이 하나둘씩 방으로 가는 동안 B도 그냥 그 놀던 방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누군가가 이렇게 B를 흔들어서 깨우더래요. 부스스하게 눈을 떠보니까 어깨를 흔든 건 B 본인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음, 분명히 전날 그렇게 술을 마셨는데 세상 말끔한 골프 옷차림에 머리까지 이렇게 반듯하게 빗어넘긴 아버지는 B의 손을 잡고 조용히 콘도방을 나서시더랍니다. B가 시간도 기억이 나는 게 콘도 건물 정면에 그 호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뜰에다가 시계탑 같은 걸 세워놓잖아요. 장식용으로. 그런 조형물이 있었는데 그때 시계바늘이 가리키던 시간이 오전 5시 반이었대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일인데 아직 어리기도 했고 잠이 덜 깼던 B는 그 상황이 막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약간 이 어린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설이나 추석 때 성묘하러 가려면 보통 이렇게 이른 시간에 다녀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딜 가야 되나 보다. 그런 날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음, 무엇보다도 깨울 때부터 그 이후로 쭉 아버지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서 뭔가 먼저 물어보기는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되게 장난기가 많으셔서 부자가 쌍으로 놀다가 어머니한테 혼나는 일도 되게 많았는데 그냥 이렇게
빙긋 웃고만 계시니까 괜히 자기도 입을 다물게 됐던 거죠. 그 아버지가 말없이 쭉 걷다가 도착한 곳은 콘도 근처에 있던 작은 부둣가. 부둣가라고 하기에도 좀 작은 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네모지게 다듬어 놓고 있는 곳 있잖아요, 바닷가에. 선착장 같은. 네네. 작은 배가 이렇게 어선 한두 척 정도가 이렇게 머무는 그런 정도? 음. 그런 곳이었는데 이곳저곳에 배가 몇 척 묶여 있고요. 근데 B는 이상하게도 그때 그 광경이 또 기억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멀찍이에서 바빠 보이는 사람들도 몇 명 보이고 낮게 뜬 해가 바다에 걸쳐져 있고 비린내랑 짠내 때문에 멀미도 좀 할 것 같고요. 음. 그런 광경. 일하고 있는 사람들 복장 때문이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왜 고무로 된 멜빵 바지 있잖아요. 네. 그 소래포구나 이런 데 가보시면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고 있는 방수 그런. 네네 앞치마에 장화 이런 고무로 된 거 네네.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이 어린애 입장에서는 여기 일반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뭔가 좀 꺼려지는 마음에 아버지를 이렇게 올려다봤는데 아버지는 그냥 여전히 맑게 웃는 얼굴로 그냥 계속 부둣가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것도 B의 손을 잡고. 근데 이렇게 주춤주춤 따라가던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쿵쾅쿵쾅하고 되게 큰 발소리가 들리더니 웬 두꺼운 고무장갑 낀 손이 B의 어깨를 확 잡아채더래요. 그리고는 깜짝 놀란 B한테 엄청 굵은 아주머니의 목소리로 욕설이 막 쏟아지더랍니다. 음. 이게 기억나는 건 몇 없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 빙충이 같은 게 뭘 따라가고 앉았냐 이런 소리를 들었대요. 아주머니가요? 네. 음. 이 빙충이라는 욕은 B가 그 이전에는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라 지금도 기억이 또렷이 난대요. 그리고는 무슨 팔이라도 쫓는 것처럼 B의 어깨를 쥐지하는 쪽 손을 휘휘 내저으면서 얼른 꺼지라는 투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B가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좀 보채보려고 이제 잡고 있던 아버지 손을 이렇게 흔들었는데 갑자기 훅 하고 오른손이 떨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버지 손을 잡고 있던 자기 오른손이 그냥 힘없이 툭 떨어지더래요. 네. 올려다 보니까 방금 전까지 거기 있던 아버지는커녕 사람도 없는 거예요. 뭐야? 분명 방금 전까지 자기 손을 잡고 계시던 아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뒤에서는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어깨를 붙잡고 욕을 하고 이 어린애 머리로는 이해하기는커녕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라 그냥 어버버버 하고 있는데 이 어깨를 잡아챈 아주머니가 갑자기 또 B를 확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약간 새소리 같기도 하고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삐 하고 들리더니 콧잔내이 확 시원해지더래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옆에서 꽝 하는 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갑자기 B가 걸어가고 있던 부둣가 옆에 배 있잖아요. 네. 그 어선의 조타실 같은 곳이 창문이 팍 깨지면서 슬레이트로 만들어놨던 조종실 같은 게 다 부서지더라는 거예요. 네. 나중에 듣기로는 그게 헛줄 사고라고 해요. 헛줄이라고 해서 정박 중인 배를 이렇게 항구에 묶어놓는 줄인데 배를 지탱하는 줄이니까 당연히 엄청 굵고 튼튼하겠죠. 맞죠. 네, 근데 그게 파도 때문에 배가 이렇게 멀어지면서 찍 하고 당겨지다가 한순간 끊어지면서 이게 채찍처럼 휙 하고 날아간 거예요. 아. 그리고 만약에 손을 잡고 있던 아버지를 따라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갔었으면 콧잔등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었겠죠. 어. 멀찍이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달려오고 얼떨떨한 B가 위를 올려다 보니까 햇볕 때문인지는 몰라도 새까맣게 얼굴을 알아보기도 힘든 그 아줌마가 으르렁거리듯이 말을 하더랍니다. 너 그렇게 넋 빼놓고 아무나 쫓아다니지 말라고요. 그리고는 곧 뒤돌아서 사라지더래요. 당시까지 멍하니 어리버리하고 있던 B는 앞치마며 고무장화에 고무장갑을 끼고 있던 것 정도만 기억이 난다고 해요. 일단 곧이어 달려온 그 부둣가의 어른들 있잖아요. 그분들 덕분에 무사히 콘도에 복귀하긴 했는데 분명 자기를 데려갔던 아버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콘도에서 잠들어 계시더랍니다. 이때 부두에서 돌아온 시각이 아침 8시. 그러니까 전날 분명 새벽까지 술을 마셨을 친척들은 깨 있을 만한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음. 하마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거라서 이 도와주신 아주머니한테 감사라도 드리려고 어른들이랑 같이 부둣가를 다시 찾아가 봤지만 일하던 분들 중에 B가 봤던 아주머니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음. 워낙에 그런 복장을 한 사람이 많기도 했고 일일이 물어도 봤는데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그런데 정작 B가 가장 놀랐던 건 아주머니가 없다는 사실이 아니었대요. 어. 근데 앞선 사고에서는 약간 현실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자기가 다치거나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막 확 와닿는 건 아니었는데 네. 제일 이상했던 게 차를 타고 콘도에서 그 부둣가로 가는데 30분이 걸리더래요. 어. 걸어가는 동안 아침나절이 지나기는커녕 콘도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아까도 말했지만 8시였잖아요. 그쵸. 이 고학년 어린애 10살에서 11살 된 어린애를 데리고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데 채 2시간도 안 걸렸던 거예요. 차로 가는 데만 30분이 걸리는 거리를. 오, 그러네. 네, 그 모든 일이 고작 2시간 좀 넘게 걸렸다는 게 가장 말이 안 됐던 거죠. 지금도 B는 자기 손을 잡고 이렇게 부둣가로 향하던 아버지 얼굴이 선명히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자주 입던 연녹색 골프웨어 반팔티에 비닐같이 이제 바스락거리는 추리닝 바지, 음. 그리고 한 번도 자기를 내려다보지도 않고 말을 걸지도 않고 그냥 희멀겋게 웃으면서 걷기만 하던 얼굴까지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궁금하다고 해요. 자기를 데려가려던 아침에 아버지와 빙충이처럼 따라가지 말라고 핀잔하던 아주머니, 그 둘이 누구였고 자기가 무슨 일에 휘말렸던 건지를요. 이야. 아니, 이야, 잠깐만요. 그 10살, 11살 정도면, 네, 와, 그때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날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그쵸. 지금 20년도 넘게 지나기도 했고, 뭐랄까, 그 친구 본인이 말하기로는 약간 멍했대요, 당시 상황이. 꿈꾼 것 같이. 네, 아침에 일어나서 콘도에 돌아올 때까지는 그냥 계속 발밑이 둥실둥실 뜨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 야, 그 2시간 한 반 정도에 콘도에서부터 다시 콘도로 돌아오기까지 그 모든 일이 있었다는 건데, 그쵸. 그럴 수가 없는데, 그죠? 보통 우리가 차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걸어가면 진짜 빨리 가도 한 1시간 정도 아닙니까? 그쵸. 사람이 빨리 걸으면 1시간에 5-6km 걷는데 어린애니까 아무래도 절반 정도로 잡아야겠죠? 아, 그럼 시간이 더 걸렸단 소린데, 그쵸. 시간은 훨씬 더 걸렸어야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뭐 3시간 정도 잡고. 아니구나. 잠깐만, 올 때는 근데 차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올 때는 시장에서 다시 올 때는 차를 타고 왔었죠. 봉고차. 아까도 말했지만 어른들이 달려와서 또 바로 콘도로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아, 너 어디에서 산 애니? 어디에서 왔니? 이런 식으로 한참을 뒤적거리다가 왔으니까 시간을 음, 거기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줘야 맞겠더라고요. 야, 그 순간 동안 벌어진 일인데, 와, 저는 그 아주머니가 더 궁금하네요. 그쵸. 이게 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요즘 영화 중에서 곡성 있잖아요. 네. 예, 약간 천우희 씨처럼 뭔가 신적인 존재인데 사람 형상을 하고 있었던 건가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시 그 강릉의 모 선착장, 그러니까 대충 시기가 언제쯤 되죠? 1900, 지금부터 20년 하고 25년 정도 전이네요. 24, 5년 전. 그러면 2000년 초반 정도? 네, 그쵸. 딱 2000년, 1999년 그쯤. 네, 그쯤에 혹시 강릉 모 선착장, 작은 선착장이라고 합니다. 선착장에서 어떤 좀 기묘한 말씀을 하시는 아주머니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쌈무이에 제보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이 아주머니 봤어요. 또는 저도 이 아주머니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으면 되게 더 소름 끼칠 것 같네요. 그쵸. 이런 일이 있으면 저도 꼭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뭔가 신기가 있는 아주머니가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한두 번 겪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주머니가. 네.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머니가 그 뭐랄까 아침의 아버지? 그걸 굉장히 지긋지긋해하는 느낌이 난다더라고요. 음. 네. 되게 익숙하기도 하고 지긋지긋해하기도 하고. 야, 어떻게 쫓아내진 못하고 말릴 정도의 수준의 어떤 그런 신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 되게 들어맞는 얘기긴 하네요. 그 존재도 뭔지도 궁금하고. 야, 그 호줄 사고라는 게 제가 예전에 어떤 외국 공포 영화였거든요. 네. 그 영화에서 봤는데 첫 장면이 그런 헛줄이 터지는 장면이었어요. 헛줄이 터져나가는 장면이요? 네. 그 순간에 막 아우,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 막 채찍 같은 소리 들리면서 뭐가 막 네. 잘려나가고. 네, 아주 깔끔하게 다 잘려나가고 음.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사고가 되게 무섭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요즘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옛날 영화 중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아, 네. 네. 그런 쪽에서도 한번 봤던 것 같고요 저도. 정말 무섭습니다. 그 현실적인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면 정말 끔찍한 사고였지 않았을까 싶네요. 가끔 그런 사고가 일어나긴 한대요, 진짜. 예. 실제로 부둣가에서는 그것 때문에 좀 손가락이 잘려나가거나 음. 운이 나쁘면 팔이 잘리거나 그런 분들도 있다더라고요. 그 팽창하는 힘이 엄청나다고 하더군요. 네. 예. 쭉 하고 당겨졌던 줄이 이제 장력 때문에 막 채찍처럼 휘둘러지는 그게 끔찍합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건졌네요. 그 아주머니 덕분에. 그쵸.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0년 초반에 강릉 뭐 작은 선착장에서 뱃일을 하시는 분 같거든요. 복장을 보면. 그쵸. 그런 아주머니인데 어떤 그런 무속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 주위에 계셨다면 저한테 제보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아주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때 내가 구했던 그 아이 이러면서.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바. 삼바.